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말하기입니다. 발표를 할 때요, 발표자의 입장을 떠나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말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건데요. 발표가 가장 효과적인 건 뭘까요? 청중이 잘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만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바꿔서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중한테 하는 말로써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술어나 단어를 선택하면 훨씬 더 주목하는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발표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대체로 저희는, 저희 팀은, 저희 회사는, 제가, 저는 이런 주어가 끊임없이 남발되는데요. 저희는 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분리가 되죠. 회사가 조직이 크면 팀이 여러 개죠. 마케팅 팀과 개발팀이 함께 회의를 하는데요. 마케팅 팀에서 계속해서 저희 팀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케팅 팀만을 위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주어를 쓰는 게 훨씬 좋고요. 외부에서 PT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쟁 PT, IR, 투자 발표 이런 걸 할 때도 똑같은데요. 우리 회사를 소개할 때 저희 회사는 이런 말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여러분 회사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 더 각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흥버트는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더 각인이 잘 되니까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주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주어 없어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상시에도 그러잖아요. 왔어. 이렇게 하면 나 왔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발표할 때도요. 주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 습관이 있는 분들도 정말 많죠. 이렇게 말 시작하기 전에 소리 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말버릇 중에는요, 말하기 직전에 내는, 도 있지만, 말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많이 필요하다. 말이 이상하죠? 어색하죠? 필요하다면 정확히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좀, 조금,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말들이 들어가죠. 그 이유가 다음 말이 역시 생각이 안 나서인데요. 이걸 단번에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하는 겁니다. 단어 사이사이에 이런 불필요한 말 습관이 들어가는 걸 국어에서는 간투사라고 하는데요. 이 간투사를 없애는 방법은요. 빈틈없이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 되게 잘 들리죠? 그 이유가요. 간투사가 없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한 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글 쓸 때는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단어마다 띄어쓴다라는 원칙이 있죠? 이때 우리가 말할 때는요. 띄어 읽지 않습니다. 띄어쓰기는 쓸 때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마다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어때요? 글자가 하나하나가 붙어 있죠. 그런데도 잘 들리죠? 여러분도 이걸 연습하시면 돼요. 어떻게 연습하냐면요. 짧은 문장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말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유능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는요. 이런 불필요한 언어 습관만 없애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어떤 간투사를 쓰는가? 나의 말버릇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언어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마주보는 연인,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자신을 점검하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그걸 위해서 녹음해보는 습관 들이시면 좋고요. 또는 종종 저처럼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할 때 어떤 단어들을 쓰는지, 어떤 어휘를 좋아하는지, 주로 쓰는지 이런 걸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또는 이런 몸짓 같은 거, 비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나의 표정이나 손짓 이런 거 다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자주 촬영하고 녹음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발표할 때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순서를 없애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발표하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첫째, 둘째, 셋째 이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하죠.
여기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말 잘하는 방법 중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하는 걸 알려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발표가 만약에 10분이에요. 근데 소주제가 또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한 장 한 장마다 번호를 매기거나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할 때마다 3가지는, 4개는, 5가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듣는 사람 청중 입장에서는 헷갈려요.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발표자가 말할 때 더 깔끔하게 보이려고 하는 욕심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방법은요. 이걸 다 빼고요. 하나는 이걸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4개는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나머지 하나는 이겁니다. 그럼 5개면요? 마지막 하나는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앞에 접속사를 무엇을 붙이냐에 따라서 역시 깔끔하게 정돈된 말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꼭 해보세요. 또한 이런 것과 비슷하게도 여러분 일단은, 먼저는, 우선은, 다음은 이런 식으로 마치 차례를 매기면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 장이 넘어갈 때마다 다음 장은, 여기서는, 그 다음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역시나 이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죠. 3분 정도로 짧다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발표가 대부분 길잖아요. 그럴 때 이런 번호를 매기거나 순서를 말하거나 차례를 말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면은요. 전체적인 발표가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발표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교육하거나 사회 보거나 또는 보고 여러 가지의 안건을 제시를 할 때는요. 깔끔한 말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인 발표를 하는 게 좋고요. 저는 2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 자주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요. 즉석에서 질문 받을 때 있죠. 발표가 끝나거나 보고를 할 때 중간에 질문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청중을 더 배려하기 위해서요.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정돈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도요. 첫째는 뭐고요? 둘째는 뭐고요? 이것보다 저는 하나는 뭐고요? 다른 하나는 뭡니다. 이렇게 더 강조를 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우선순위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말을 할 때는 거의 1번, 1순위로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로 덜 중요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1번, 2번, 3번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2가지 다 경중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할 때 그럴 때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나는 뭐고요? 다른 하나는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 전달에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 우선은 내가 어떤 말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이때 제가 추천하는 앱은요. 네이버 클로바 노트 앱 있죠? 그거 녹음하면 끝나자마자 바로 글씨로 변환해 주잖아요. 그걸 보면 내가 어떤 말 습관을 갖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오늘 연습해 봐야지 하고서는 녹음해 보는 것보다요. 실제 상황에서 녹음을 자주 해보세요. 회의하는 상황에서도 해보시고요. 정말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도 보시고요. 더 친한 연인이나 배우자, 부모님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말하는지도 보시고요. 갑작스럽게 전화가 올 때도 녹음할 수 있는 핸드폰이라면 녹음을 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2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내 습관을 안다면 일주일에 하나씩 없애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내가 이것만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없애면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더 나은 표현을 고민해 보시고요. 그때 여러분이 역시나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해 보시면 좋겠어요. 항상 저희 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이라면 우리는이라고 해보자. 또는 우리 회사 이름을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서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걸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습관을 차츰차츰 바꿔가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 미래에 가닿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보시고요. 흥버튼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처음 해보는 마무리네요.